네, 계속 종목 이야기 할 텐데요. 이번에는 초점이 종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입니다.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성사료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진짜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어요. 한동안 조금 부진하나 했는데 그래도 단번에 이 상승폭을 키우는데 그래도 장중 기준으로 한 5% 가까운 수익률 주고 있습니다.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이거 잘못됐네요. 18% 정도의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해요? 이익 챙기는 게 맞습니까? 네,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당첨정에서 가축 재산성 영향 관련된 논의를 좀 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이번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하기로 합의를 한 사항인데 이 잔반 급여금지 관련된 내용도 일단 고쳐가 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오늘 강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4,000원대 정도면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익 실현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4,000원으로 주셨었고 지금 현재가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익 실현 우리 시청자분들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익을 낸 것으로 새로운 종목으로 가야 할 텐데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괜찮겠습니까? 네, 오늘 제시할 종목은 와이소를 준비했습니다. 모바일형 무선 주파수 소리전 제품 개발 업체였고요. 스마트폰과 스마트 TV에 사용되는 필터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사인 삼성전자 등에서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와이소를 주력 제품인 표면 탄성파 필터, SAW 필터의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2010년 이후에 3G와 4G의 데이터 중심의 통신망이 구축되면서 3G와 4G 스마트폰 보급률이 빠른속도로 좀 증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 와이소의 성장 주요 원인이었고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약 38%의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3G 단말기의 경우에 약 30개의 표면 탄성파 필터가 탑재되고 4G 단말기는 50% 증가한 45개의 표면 탄성파 필터가 탑재되는데 5G 통신망에서는 약 55개 정도의 표면 탄성파 필터가 탑재될 걸로 예상되면서 이 5G 단말이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2020년으로 예상되고 있고 올해 단말기 관련돼서 고주파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필터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5G 수혜의 가장 큰 종목이 와이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밸류에이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가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 정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현 주가 수준은 5G 관련 대비해서 PER 9.2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약 22,500원대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이 3월 19일부터 어제까지 한 77만 주에 집중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가 투신권에서 집중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아주 긍정적인 주가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조정 패턴이 아주 양호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주가 상승이 여러 개 좀 기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가 매수가 되겠고요. 목표는 19,500원, 손절가는 17,000원 하에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대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와이솔입니다. 전 고점 그 이상 살짝 올려다 보겠습니다. 19,500원 선 제시가 됐고요. 와이솔 종가 공략주로 점검을 해봅니다. 강정호 본부장과 함께했네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요일장 이제 마무리 정말 앞두고 있습니다. 김우현 앵커와 함께 호가상어 확인하시죠. 연휴가 끝나고 한 주의 첫 거래일인데요. 연휴 때 잇따라 터진 대내외적인 악재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기관이 양시장에서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는 점도 지수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낙폭이 깊은 오늘장 마감 예상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2,174선에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더욱더 키워갔습니다. 1.16% 밀리면서 752선에 오늘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오늘 어셀트리온도 다시 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IT 투톱이 오늘 무겁게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1%, SK하이닉스도 1%대 낙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8만 원 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79,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연일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부진합니다. 13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장 계속 강세를 시연하다가요. 다시 73,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상위 4개 종목 2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헬릭스미스가 연일 약세를 보이는데요. 장중 24만 원 선 무너졌고 현재도 23만 9천 원 선에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3.6% 빠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살펴봤습니다. (5월 7일) 화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어제장 상해 종합지수 6% 가까이 장중에 급락하면서 3,000선 다시 무너졌고요. 오늘도 역시 약세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또다시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 연일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마감지수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여갔습니다. 전거래 종가보다 19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2,176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1.1% 빠지면서 전거래의 종가보다는 8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753포인트의 파란불 켜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환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무역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 또다시 연고점을 찍었습니다. 오늘장에 1,171원에 거래를 시작해서요. 장중에 1,174원까지 고점을 높여가기도 했는데 다행인 거는 오후장 들어서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1,170원을 하회했습니다. 0.1% 조정 받으면서요. 1,166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거래소 시장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시장의 기관이 물량을 강하게 빼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거래소 시장에서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5천억 원 가까이 팔아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다행인 건 그래도 6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2,100억 원 사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바로 보겠습니다. 장중 내내 사던 외국인이 매수에서 매도로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금액이 크진 않았는데요. 77억 원 팔아내는 모습으로 거래 마쳤고 기관 역시 팔았습니다. 382억 원 매도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특징주입니다. 오늘장 종이 목재 업종의 감세를 보였는데요. 그 중심에는 테림 포장의 매각 이슈가 있었습니다.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 증권에 따르면요. 테림 포장의 인수 전에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를 고려하고 있고 국내 인수 후보로는 한솔재지나 신대양제시가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매각 흥행 기대감에 가격제 한폭 가득 채웠습니다.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채로 마감을 했네요. 6,81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또다시 인보사 쇼크가 터졌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인보사의 성분이 변경된 것을 최소 한 2년 전부터 알았음에도 묵인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 역시 가격제 한폭 근처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사측이 뒤늦게 FDA부터 다시 임상재개 승인을 받도록 노력은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업계는 이미 공식적으로 임상 중지라는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임상 재개는 불확실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하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11,350원에 거래 마쳤고요. 코오롱 생명과학도 25% 급락으로 3,5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